우리 지역 미술관이나 전시회를 방문해 작품과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뚜루뚜 갤러리입니다. 평론가님,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떤 곳인가요? 일단 먼저 그 두 MC 분께서는 평소에 자주 웃으시나요? 우리 직업이 안 웃으면 안 되는 직업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가 웃음을 주제로 열린 전시이기 때문인데요. 네, 바로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유해민진의 전시입니다. 전시 제목은 한 시대를 웃다. 유해민진 작가. 전시의 이름부터 네. 한 시대를 웃다고. 네. 사실 웃음 시리즈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작가지 않습니까? 이 작가가.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그 특유의 웃는 모습을 그린 작업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예. 중국이 처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그것을 체험한 작가답게 그 모순과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작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이고요. 사실은 저 그림을 알아요. 그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입술 그 이 크게 나온 웃는 그림. 저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휴대폰 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요? 맞죠? 그런 소문 들어보셨죠? 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유영길 씨 돈 많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들어오대. 네, 어쨌든. 근데 이번 영상 볼 때 어떤 걸 중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격번 속 중국의 현실과 그것에 대처하는 한 예술가의 삶과 정신, 그것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 유해민진 작가의 한 시대를 웃다 전시 지금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니 감독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 작가가 있어요. 누구죠? 웃는 모습이 시그니처인 작가. 아,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 아주 알아요. 네. 네. 복을 불러오는 그림으로 유명한 그 작가. 네. 네네. 유해민준 작가의 전시가 네. 오늘 여기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네. 그 양반은 왜 이렇게 웃는 그림만 그린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왜 웃는지 저희 들어가서 볼까요? 네. 유해민진 한 시대를 웃다. 저렇게 가장 슬픈 웃음. 저기 뭐 총만 잡지 네. 않았지. 일단 작품만 봐도 네.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확 느끼네. 다가오는 게 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웃는 게 아닌 것 같아. 조금 전에 난민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옆 표정이 지금 때리냐고 뭐. 웃는 게 아니라. 코를 갖고 만든 코뿔 속가요? 아닌 코뿔 속가요? 조각상도 많네요. 네, 우리나라 전시에서는 조각 작품도 많이 출품을 했고요. 이렇게 한국 작가들과 콜라보레이션한 작업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유해민준 네. 한 시대를 웃다. 네, 이번 전시를 기획하신 큐레이터님과 함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재갑입니다. 네. 네, 미술평론가이시기도 하고요. 네. 유해민준 작가가 본인의 작품전을 직접 큐레이팅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 인연이 꽤 있으신가 봐요. 네, 그 유해민지는 제가 1995년도부터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중앙미술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됐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중국에서 카페를 했어요. 술집을 열었는데 그 술집이 외국 유학생들도 되게 많고 또 송주앙이라고 하는 그 중국 그 현대미술 작가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작업실을 하고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사대천왕을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밤이면 밤마다 이 술집에 와서 외국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마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저도 이제 이 친구들이 작가인지를 모르고 와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뭐 화집을 꺼내놓고 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됐죠. 중국의 4대 천왕을 다 보셨다니 너무 부러운데요. 네. 네, 유해민준은 어떤 작가인가요?
유해민지는 1985년, 89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두 가지 사주가 있잖아요. 네. 폴리티컬 팝하고 시니컬. 시니컬 리얼리즘 요 두 가지인데 유해민지는 시니컬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가예요. 정치팝, 냉소적 사실주의. 네. 네. 근데 그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거 말이에요. 네.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이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만든 게 절대 아니고요. 아, 네. 이 위해민준의 전시를 직접 기획하고 구성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유해민진 전시가 한국에서는 처음이에요, 개인전이. 네. 그전에는 이제 그룹전 8명, 뭐 10명 이렇게 있었고요. 처음이라서 유해민진의 어떤 전작을 다 한번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네. 중국 어떤 근현대사를 네. 그게 주계장막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그 철저한 어떤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문화대혁명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 꺾어짐 같은 거. 문화대혁명. 이제 그러고 나서 아주 급격하게 자본주의가 됐죠. 전 세계 자본이 전부 다 중국으로 몰려가가지고 중국이 자본의 대국이 됐잖아요. 이 두 개의 어떤 사회주의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를 동시에 경험을 한 세대인데 이 두 체제가 전부 다 어떤 개인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둘 다 억압적이고 둘 다 고통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웃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간에 인간의 어떤 개인의 어떤 삶을 위한 어떤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것들, 여기다 거부라는 것들, 저항이라는 것들, 이거는 바로 아나키즘이에요. 아나키스트예요. 그래서 이 아나키스트와 예술에 있어서의 아방가르드 이 두 가지 조합이 유해민진과 레닌 중국 앞에서 사대천왕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키즘과 아방가르드. 근데 유해민진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웃고 있는 얼굴인데 그것이 자기 얼굴이에요. 전부 다 자기예요. 전부 다 어떤 자기 얼굴들이 무한대로 복제가 되어 있죠. 자아 복제를 한 거예요. 아바타처럼. 아주 의미 근데 있는 그 승리야. 아바타들이 네.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 나간 웃음 속에는 자아를 상실한 자아 주체가 사라진 거죠, 결국은. 그 아나키스트적인 어떤 저항과 그리고 이제 아방가르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전위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 그것이 유해민진과 차이나 아방가르드 전체, 사대천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국은 그 사회주의 체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90년대 개방 개혁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자본주의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근데 국민에게는 그들한테는 인민이죠. 인민에게는 사회주의도 힘든 억압이지만 자본주의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고통을 준다. 인물의 차이.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웃음이라는 코드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공포스럽고 하다면 이 위해민준의 처형은 사람들이 한없이 웃고 있어요. 근데 이 웃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가슴 시리게 느껴져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저 고야의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가장 폭력적인 순간, 잔인한 순간을 묘사한 대표적인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명화로서 교과서에도 우리가 보고 하는 건데, 저는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처형의 순간을 이렇게 웃는 얼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완벽한 어떤 뒤집기이자 네. 패러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잔인함이라든지 역사의 어떤 냉혹함이라든지 그 모순이나 이런 것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유해민진이 세계적인 어떤 대가의 어떤 반열에 올랐던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 작품이 유해민진의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를 붙이자면은 뭐냐면은 이때는 1989년도면은 사회주의잖아요. 네.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가 어떤 하나의 어떤 인민들의 어떤 유토피아를 그렸잖아요. 근데 그 사회주의가 사회주의를 사살하는 어떤 거예요.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걸로 인해 갖고 사회주의는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유해민진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보고 이 작품으로 인해 갖고 유해민진은 정말 세계적인 대가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네.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이것이 나와가지고 그때 당대 최고가로 경매가 되었죠.
50억이 아마 넘었다고. 네, 하죠. 50억, 와. 60억 정도가 됐을 겁니다. 오, 대단하네요. 와, 그래서 소장품으로서 개인 소장일 것이기 가치가. 때문에 오늘은 그 원화를 볼 수는 없는. 네. 자,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워낙 중요한 작품이고 유해민진의 전체 어떤 작업과 삶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 제가 이렇게 도판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소개춘이라는 것들은 대리에 있는 아주 오래된 절의 그 선승이 남긴 말이에요. 한 번 웃으니 모든 것이 다 봄이 됐다라는 이제 좋은 이런 말이다. 것인데 저는 그 유해민진 자신은 어떤 자신이 웃으니 세상이 어떤 그 봄이다. 노장 사상에 경도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장보다는 저희 불교의 화엄종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화엄종이라는 것들은 하나의 어떤 그 모든 어떤 존재와 비인간적인 존재, 모든 사물과 물질이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물처럼 서로 인연을 맺고 산다. 그래서 네. 인간의 어떤 존재와 타 존재,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개라든지 소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시기건 간에 토미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것들이. 그래서 한 번 웃으니까 꽃도 피고 사람의 어떤 생명도 피어나고 바이러스도 피어나고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이제 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이 바이러스도 되고 인간의 몸이 도라에몽도 되고 인간의 몸이 자기의 몸이 저 꽃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는 거예요. 웃음과 죽음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인간의 문제, 사회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요 일소개춘의 어떤 단계로 오면서 이것이 자연의 세계, 물질의 세계, 그 미세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박테리아의 세계, 꽃의 세계로까지 다 확장되는 어떤 그런 세계관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 획일된 사회에서 그 타자성이라는 걸 인정받지 못하니까 주체조차도 옹립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쪽에 오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발언과 생각과 메시지들을 차근차근 잘 녹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게 결국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의 인연은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으니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가니 죽음을 대비하되 오늘의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갖고 살자. 뭐 궁극적으로는 그런 이제 얘기고요. 네. 하지만 삶이란 그 끝자락에는 헛헛함이 있다. 네,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뭐 권력을 다투려고 하지도 말고 돈에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네, 좀 비우면서 살자. 네, 이런 내용을 색깔도 다양하고 담아내고 우리나라 작가들이 같이 했다고 하니까 나름 의미를 부여한 전시 같아요. 이 공간도 네. 빌라이브가 제안하는 문화충전 미술여행 뚜루루 갤러리. 자, 그 작가의 개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였던 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살다 보면 웃고 싶지 않은데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속은 너무 아픈데 또 웃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이 작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바로 그 웃음이라는 코드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곤 하지만 자기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쵸. 우리 사회가 이상형을 바라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회의 초상. 네. 네. 그럼 우리가 나아갈 길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삶은 무엇이고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대로 살아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네, 이런 메시지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네. 지금 작가들은 보통 이 시기에 따라서 화풍도 달라지고 뭐 초기, 그다음에 작품 후기가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여기 이 유해민진 작가는 초기 작품과 후기 작품 어떻게 달라졌나요? 초기에는 그 사회 비판적인 회화가 주를 이루는데요. 2000년대 이후, 그러니까 좀 현대에 와서는 오늘날에 와서는 매체가 굉장히 다양화되고요. 조형 작업으로까지 확장하는 네, 그런 현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회화에서 벗어나서 형식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내용도 조금 더 약간 관조적이라고 할까요? 네. 네, 달관했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을 선사하는 작업으로 변화해요. 단순히 좀 전에 이렇게 제가
아주 얄팍한 지식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복 들어오는 작품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듣고 배우고 보니까 너무 많은 의미들이 있어서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의 전시를 국내에서 최초로 또 하고 있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것도 유료잖아요. 그죠? 유료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저희가 또 본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유해민준 우리 네. 작가님의 유명한 작품, 최신 작품까지 다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형 작품들이 좀처럼 보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예술원당이 워낙 또 전시 공간이 넓기 때문에 대형 작품을 많이 만날 수가 있고요. 2020년 최근 작품까지 다양하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시면 돈은 아깝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은 드실 거예요. 네. 저도 이 처형이라는 작품이 참 제일 네. 유명한데 그걸 실제로 못 본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 최초의 전시잖아요. 유해민준이 그렇죠. 예. 보는 게. 네네. 그러면 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작가와 2명의 작가와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첫 번째는 최지만 작가라고 도예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도자기 작품을 만들었고요. 머리에 가운데 네, 그 머리 두상만 있는 네네. 색깔에 있는. 그 다음에 PK 스튜디오라고 파나를 하시는 이제 작가님들이 계세요. 2분이 계시는데 이분들과 파나 작품을 그 웃는 모습의 유해민준 작업을 파나 작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감상할 부분이 정말 많은데 이 언제까지 전시가 이루어집니까? 네, 예술원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오는 5월 9일까지 개최됩니다. 5월 9일까지.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웃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유해민준의 한 시대를 웃다 전시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기간 안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